관점 바꾸기도 NLP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NLP에서 마음을 바꾸는 것을 두 가지로 잡으라면은 NLP에서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긍정적 관점을 만들어주는 거. 또 하나는 오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감각적인 변화라고 본다면은 그다음에 관점을 바꿔주는 건 어떤 깨달음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깨달음. 아, 내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 아, 그렇네. 아,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겠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치유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혜택을 받은 수혜자가 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관점 바꾸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화면에 보면 이게 고기, 물고기예요. 그죠? 물고기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선생님? 자, 저 물고기를 봤을 때 예, 저 물고기 느낌. 너무 작다 이런 느낌. 작다는 느낌. 자, 지금은 앞에 있는 물고기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두 가지 물고기가 있네. 두 개의 물고기. 예, 그렇죠. 그럼 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삼키려고 그런 건 그렇죠. 네. 좀 어떤 위기감 네. 이렇게 느껴지고. 자, 지금은 또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냥 거의 중간에 있는 물고기가 작은 네. 물고기를 삼키려고 그런 것 같고 더 큰 물고기가 위기감. 위기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첫 번째 물고기에 대한 느낌이 뒤에 물고기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다 많이 달라지죠. 네네. 이게 뭐냐, 맥락이라는 거, 맥락. 요거는 뒤에 물고기 없기 때문에 그 물고기 그 자체예요. 네. 물고기 그 자체로 보면은 아무 느낌도 없죠. 그냥. 근데 이제 이 뒤에 물고기의 있음으로 인해서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건 경험을 바라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자, 비가 내릴 때, 또 눈이 내릴 때 어떤 사람은 눈이 내리는 것을 굉장히 어떤 기분 좋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눈 내리는 걸 보면서 뭐 옛날에 아름다운 어떤 뭐 사랑의 경험이나 뭐 친구들과의 우정의 경험이나 뭐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눈 내리는 걸 보면서 뭐 어떤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뭐 눈 내리는 날 어떤 납치를 당했거나 뭐 성폭행을 당했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여자인 경우에 눈만 내리면 뭔가 그런 아픔이나 두려움이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과거에 어떤 경험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눈인데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에 대한 느낌을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맥락이라는 맥락.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아름다운 중년 부인이 있는 화면에 네. 아름다운 중년 부인이죠. 이 중년 부인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이 그림을 보니까 이 그림도 중년 부인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자, 다시 보세요. 중년 부인을 충분히 바라보다가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중년 부인으로 많이 볼 가능성이 있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 그림을 또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노파인데 마녀처럼 생긴 뭐 마귀 할멈처럼 생겼습니다. 이걸 충분히 바라보다가 이 그림을 보니까 마귀 할멈처럼 보여요. 두 개 그림 합성을 해놨거든요. 무엇을 많이 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 그림에 대한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어떤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조건화된 반응을 보이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예. 이 뭐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발표할 때마다 막 긴장되고 떨었던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발표 차례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긴장되고 떨리는 것처럼. 네. 뭐 두려움, 뭐 공황 장애, 뭐 다 마찬가지죠. 그 과거의 경험에 조건화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이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인데요. 이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들은 코끼리에 대한 느낌이 어떨까요?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장님이? 예, 장님들이 코끼리 위에 막 있죠. 위에요? 위 아래 뭐 장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이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할 때 네.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부위별로 다 틀리게 했으니까 좀 틀리게 어. 얘기하겠죠. 다르게 이야기하겠죠. 뭐 어떤 절벽과 같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산 등성이 같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뭐 뾰족한 어떤 뭐 칼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코끼리가 만지는 부위가 지도라면 네. 코끼리 전체는 영토. 장님이 만지는 그 부위가 코끼리 전체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장님들이 자기 만지는 부위만 인식을 하는 것처럼 네. 우리 또한 지각 중에 일부분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일부분 지각하는 것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영토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지도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관점 자체도 마찬가지죠. 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랑 우물에 빠져서 문제에 집착해서 문제만 바라보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문제라는 우물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시각을 넓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이 이렇게 전체적인 시각으로 넓어지면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고 집착된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죠. 아까 저한테 이렇게 예전한 그런 식으로 아, 좋았던 거 노래 좋아하는 노래 아, 예. 그런 식으로 뭐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예. 자, 이것도 이제 봐봐요. 자, 이 화면 보면은 A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이 아빠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눈이 얼마나 왔던지 이 목까지 차더라고. 자, 아빠는 아빠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기 관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아기 목까지 눈이 차 있는데 아기 목까지 눈이 찬 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간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나의 입장과 너의 입장과 제3자의 입장 모든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긍정적이고 좁아질수록 부정적이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런 전반적인 걸 보면서 그럼 관점의 틀이라는 건 뭐냐? 이제 관점의 틀이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임. 자, 어떤 환경,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문제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한 가지 반응만 가능할 때, 한 가지 해석만 가능할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반응만 할 때 다른 대안적 반응을 만들거나 또 다른 대안적 해석을 해주는 순간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죠. 시야를 넓혀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사람, 내가 재수없게 암에 걸렸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너무 억울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암이 완전히 이제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넓혀주는 거죠. 암에 걸린 게 이렇게 참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암에 걸려 보니까 내가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고 또 내 가족들한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단지 생존만을 위한 돈만을 벌기 위한 삶이 아니라 보다 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발견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암에 걸려 보니까 참 감사한 부분도 있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집착되어 있는 마음에서 이제 다른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럼 암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암에 걸린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실제 제가 이제 암 치료를 할 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마음을 많이 바꿔주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좋아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문제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 아닌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적인 해석을 만들어주면은 관점이 바뀌어지는데 이걸 리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리프레이밍. 틀을 다시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자, 이 관점 바꾸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첫 번째는 맥락 관점 바꾸기. 두 번째는 내용 관점 바꾸기. 두 가지 있습니다. 자, 그 맥락 관점 바꾸기는 뭐냐면은 A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B 상황이 되면 긍정적인 게 될 수 있는 거죠. A 입장에서는 부정적인데 B 입장에는 긍정적인 게 될 수 있는 거죠. 대개는 나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아들은 너무 성격이 까다로워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참 고민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인간관계 힘들어. 까다로운 성격이 인간관계는 힘들 수가 있는데 네.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그 까다로운 성격을 그 회사에서 격리를 보거나 뭐 또 금융 관련 일을 하거나 또는 집에서 살림을 살면은 참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자, 까다롭다라는 걸 이제 지금 이제 격리를 본다든지 네. 네. 금융 사업 쪽에 일을 한다든지 뭐 또는 살림을 산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시켜 보니까 이 까다로운 성격은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A 사항을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B 사항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키는 커가지고 싱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키는 큰데 후대는 멀쩡한데 싱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자, 키가 크다라는 게 외모적으로 좀 싱거운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키가 크면은 농구 선수하면 잘하겠네. 농구 선수하면 잘하겠네. 키가 크면은 높은 곳에 물건을 잘 내릴 수 있어 좋겠네. 금방 긍정으로 바뀌죠. 또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봐보자면 우리 와이프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못 살겠어. 잔소리가 많아서 우리 와이프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이제 투정을 부리는 어떤 남편에게 자, 어제 병원에서 살아가는 아내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남편 입장에서는 그 아내의 잔소리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준다. 그래서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 입장에서는 그 잔소리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맥락이 달라진 거죠. 또 이런 경우요. 제재소에서 톱밥이 너무 많이 나왔어. 톱밥. 나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이 청소하는 아줌마가 불편하는 거죠. 야, 이 톱밥을 언제 다 치우지? 힘들어 죽겠네. 그럴 때 이제 합판을 만드는 공장 사장이 지나갔다가 야, 그 톱밥 우리 회사로 가져가서 합판 만들면은 꽤 돈이 되겠는데요. 그 우리 회사에 주면 안 돼요? 보세요. 똑같은 톱밥인데 청소부 입장에서는 청소할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 대상인데 합판 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톱밥은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부분의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뭐 창의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맥락 관점 바꾸기를 통해서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죠. 부정을 긍정. 예를 들어서 옛날에 뉴욕에 보면은 자유의 여신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새로운 여신상으로 만들면서 이제 자,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놓는 어떤 철물이죠. 이런 걸 사가지고 작은 그 자유 여신상의 모형을 만든 거예요.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번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폐기물을 치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참 너무나 좀 힘든 그 대상이지만은 사업가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하나의 기념품 사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특히 자유신상의 그 재료로서 이 기념품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의미를 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이제 엉덩이가 좀 큰 거예요.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제가 엉덩이가 너무 커가지고 지하철에서 앉으면 옆 사람들이 눈치를 계속 줘요. 2인분을 차지한다고. 그때 아빠가 이제 맥락 관점 바꾸기를 해준 거죠. 야, 우리 딸 시집 가면 애 낳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바뀌죠. 엉덩이가 크다는 건 애를 잘 낳는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이제 맥락 관점 바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출근길이 막혀서 힘들겠네. 출근하는 사람한테는 비가 많이 오는 게 좀 힘들죠. 오, 좋네요. 올해 많이 가물었는데 농사 잘 되겠네. 농사꾼 입장에서는 좋아요. 우리 삼촌 우산 장사하는데 우산 많이 팔아 좋겠네. 우산 파는 삼촌 입장에 참 좋아요. 자, 그런 게 이제 맥락 관점 바꾸기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 관점 바꾸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의미 관점 바꾸기는 내용 자체를 긍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키가 너무 작아서 고민이에요. 키가 작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해석해 준다면 키가 작다라는 것은 야무지다는 이야기고 꿈과 포부가 크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긍정이죠.
저는 말수가 너무 적어요. 아, 말수가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말 실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또는 다른 상대방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훌륭한 경청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상담하시면 잘 하시겠네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혹시 우리 선생님 저기 좀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단점이나 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그걸 한번 바꿔보게. 저도 약간 그 어디 발표 이런 어떤 좀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네. 어떤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모임할 때. 예, 예, 예. 제가 이제 회장 경험도 많이 했어요. 회장. 예. 지금 고등학교 공장도 모여도 회장이었고 그럴 때 막상 말을 하려면 네. 뭔가 이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자체가 뭔가 뭘 하려고 하다 뭐 어떤 친구들을 위해서 아니면 모임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회장으로서 예.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약간 원래 제가 예전에는 내성적이었는데 예. 학교 다닐 때라든가 이런 것 좀 내성적인 편 혼자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약간 여러 친구들하고 무슨 음성적으로도 한번 생활해봤고 어렸을 때 약간 외향적으로 좀 약간 많이 바뀐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뭐 내성적인 사람이 어떤 영업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아니 근데 오히려 내성적인 사람이 영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더 아,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성적으로 그걸 못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들이닥치니까 네. 하게 되더라고요. 바뀌면서 이거 바꾸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죠. 지금 현재 하는 어쨌든 말수가 좀 선생님도 적었네요. 그렇죠. 그 말수가 적었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좋은 점이 많아요. 그만큼 말을 신중하게 한다는 거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믿음, 신뢰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말을 잘 들어준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공감 능력이라든지 그 따뜻한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 바꾸기를 할 때 참 좋은 건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그것도 어떤 점에서는 좋은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의 말을 하는 거죠. 자, 아까 말했던 비가 많이 내려서 출근길이 많이 막히는데요. 비가 많이 내리는 게 어떤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니까 하늘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하늘 오염된 물질이 얼마나 많은데 또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동안 많이 가물었는데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비 오는 날 우산 파는 사람들은 우산을 많이 팔아서 돈도 많이 좀 벌지 않겠습니까? 우산 파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가 가는 거죠. 또 두 번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나 좀 자신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좀 매몰차게 그냥 그 쉽게 직원과의 관계도 좀 꼼꼼히 약간 맺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좀 남들이 주변에서 서비스가 안 좋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 직원을 교체한다든가 직원을 아웃시킨다든가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은 뭐 당연히 교체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완전 냉정하지는 못해요. 냉정하지 못하다라는 게 어떤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만큼 인간적이라는 뜻이고 일보다 사람을 더 우선시한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가 있거든요. 사람 중심으로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분이다. 그만큼 따뜻한 사랑의 리더라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거래처 사람도 왜 저 사람 왜 모자르냐.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 관점을 넓혀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랬죠 사장은 왜 못 자르냐.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좋은 쪽으로 보면은 그만큼 따뜻한 사랑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은 또는 모든 단점은 또 어떤 쪽에는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양면성이 다 있거든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관점 바꾸기의 목적이 뭐냐면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을 생각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한 가지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두 가지, 세 가지 그 이상의 관점을 갖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끔. 그래서 이 관점이 넓어질수록, 즉 생각의 폭이 넓어질수록 부정에서 긍정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문제라는 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마치 이런 원리죠. 문제라는 것은 개구리가 우물에 빠져서 우물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우물 안에서는 개구리에게 우물만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관점을 바꿔주는 건 뭐냐면 개구리를 우물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우물 외에 다른 세상을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무도 보게 만들고 풀도 보게 만들고 강도 보고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이걸 보게 만들어주면은 개구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물도 있지만은 볼 게 참 많네. 세상이 참 넓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문제에 더 이상 집착을 안 하겠죠. 우물에 집착을 안 하겠죠. 우리가 이제 관점은 또 이제 그런 거죠.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문제 아닌 것을 많이 보여주는 거야. 문제 아닌 1, 2, 3, 4 여러 관점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관점의 폭이 넓어지면서 문제에 집착했던 이 마음이 서서히 벗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발표 불안을 갖고 있어. 나는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려서 쪽팔려 죽겠어요. 예를 들어서 긴장되고 떨리는 건 쪽팔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긴장되고 떨리는 게 어떤 점에서는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처럼 긴장되고 떨리는 사람의 마음을 더 잘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가 있고요. 긴장 떨림이 있으니까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발표를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그 긴장 떨림의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하다 보면은 나의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경험이나 아픔을 치료를 하게 되니까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게 발표 긴장 떨림이에요.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발표 긴장 떨림이 오로지 창피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좀 더 넓은 관점을 갖는 거죠. 서서히 긴장 떨림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까 암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암에 걸려서 참 나만 억울하고 화가 나고 참 짜증나는 뭐 그런 사람한테 암에 걸린 게 꼭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억울한 마음도 물론 있겠죠. 근데 암에 걸려보니까 우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관리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암에 걸려보니까 직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옆과 뒤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삶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사랑의 소중함, 따뜻한 가족의 소중함,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마 또 암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좋은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도 한쪽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는 그 마음을 가지면 암세포도 아마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관점의 폭을 이제 넓혀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정말 우리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 이전에는 해석을 하기 이전까지는 완전히 좋은 것도 없고 완전히 나쁜 것도 없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경험, 상황은 우리한테 어떤 깨우침이나 또는 배움과 성장,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또 선택한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스스로 선택했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끈기나 인내심을 키우고 싶어요. 끈기나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겠습니까?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좀 뭐 가난한 환경이나 좀 뭐 부모님이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환경이나 뭐 그런 좀 뭐 비옥한 환경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부족한 이런 환경일 수가 있겠죠. 그런 환경 속에서 끈기 인내심이 커지고 성실성도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스스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죠. 태어나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몸으로 보는 인생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는 인생이 있거든요. 몸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원하지만은 우리 영혼은 성장과 변화를 원하거든요. 영혼은 진화와 성장을 원한단 말이에요. 성장하기 원해요. 자,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시련, 고난도 선택하고 아픔, 상처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감사의 순간이고 또 기쁨의 순간일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걸 깨우쳐 주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삶은 풀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삶은 어떤 깨달음과 배움을 위한 체험의 신비이다. 체험의 신비. 자, 저는 곧잘 이런 이제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적인 세상이 아니라 상대적인 세상입니다. 자, 낮만 있고 밤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세상이고요. 맑은 날씨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맑은 날씨도 있지만 구름 낀 날씨, 비 오는 날씨, 눈이 오는 날씨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다양한 희노애락과 관련된 그런 사건, 경험, 상황이 같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라고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낮을 사랑하고 밤을 싫어해야 됩니까? 자, 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만 사랑하고 어두운 하늘은 미워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 별이 빛나는 것도 사랑해야 되지만 어둠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씨도 보면 맑은 날씨만 사랑한다면 이 맑은 날씨가 계속 지속될 때 우리 지구를 사막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맑은 날씨도 있지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이런 다양한 날씨 속에 우리 지구가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만 있고 슬픔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즐거움만 있고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실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교만하거나 편안함, 안락함에 젖어서 그냥 나태해지거나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이 다양한 희노애락 경험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그 시련이나 고난도 어떤 점에 있어서는 참 감사한 일이다. 자, 종이 크게 울려 퍼지려면은 종은 더 많이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아파야만 정말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더 드러낼 수 있고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비유를 제가 해주면서 모든 걸 사랑하라. 모든 것은 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더니 간에 이것도 감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사고를 한번 해보자. 그럼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시련, 고난, 실패 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관점을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이런 관점을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참 획기적인 변화를 하게 되죠. 물론 잘 안 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모든 문제나 모든 아픔이나 모든 상처는 우리가 치료해야 될 그런 대상을 하나의 전기의 퓨즈로 보거든요. 퓨즈. 퓨즈가 내려갔어요. 퓨즈가 내려간 건 당장 불편하죠. 근데 퓨즈의 신호를 받아들이면 퓨즈는 감사한 일이죠. 퓨즈가 내려간 건 좋은 일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죠? 전기 과부하, 그 다음에 전기 누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전기 누전이 되는데 퓨즈가 안 내려간다면, 전기 과부하가 있는데 퓨즈가 안 내려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화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아픈 것, 몸에 통증이 있는 것, 뭐 감기 몸살에 걸린 것, 뭐 암에 걸린 것, 이런 거는 다 전기의 퓨즈 같은 거거든요.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통증이 있다라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우리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비정상세포랑 싸우는 과정에서 통증이 있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암에 걸린 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자, 면역세포 힘을 더 키워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면역세포 힘을 더 많이 키워서 이 암세포를 무찔러라 그런 신호를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나를 더 많이 사랑해라. 내 삶을 더 많이 사랑해라. 그런 신호가 바로 암세포가 보내는 신호라면 감사한 일이죠. 시련 고난도 마찬가지. 시련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련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라. 그런 게 시련 고난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거는 다 전기 퓨즈처럼 긍정의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죠. 지금 제가 여러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관점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치료적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었어요. 제가 왜 그 신과 나눔 이야기책을 빨리 좀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신과 나눔 이야기는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삶을 긍정으로 바라보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럼 만약에 요 신과 나눔 이야기 책을 내 것으로 최화시켜서 선생님이 이 책과 비슷한 생각을 해버리면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사건 경험, 모든 대상을 사랑으로 바라볼 겁니다. 사랑. 그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나는 내담자나 뭐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들을 다 긍정으로 풀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라도 긍정으로 풀어줄 수 있다면 정말 사랑이 깃든 치유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관점 바꾸기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물론 뭐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선생님도 이제 뭐 좋았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뭐 힘들었던 일, 또 성공, 실패 뭐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냐? 자, 예를 들어서 뭐 실패 경험을 긍정적으로 네. 보는 거죠. 그렇죠. 실패 경험. 그때 실패한 일도 참 좋은 일이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사업가적인 기질이 개발되면서 지금 현재의 사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따님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따님이 지금 우리 딸이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집 안에만 있는 이것도 어떤 점에서 감사한 일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딸을 보면서 내가 정말 딸을 치료하는 치료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NLP나 체면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또 훈련을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딸만 치료할 게 아니라 우리 딸과 같은 아픔 상처를 가진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랑의 치유사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딸이 아픈 것도 어떤 점에는 감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걸 긍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때요, 선생님? 이렇게 좀 같이 좀 해봤는데 되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내용을 다 설명해 주시니까 네. 네. 의미 관점 바꾸기, 맥락 관점 바꾸기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네. 내용 자체는 좀 짧잖아요. 네. 이런 거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네. 상황을 만들어서 이런 게 맥락 바꾸기 관점, 의미 관점 바꾸기, 긍정적인 거, 네. 네. 그리고 이런 거 이게 NLP 쪽에서 네. 좀 필요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것들 일단은 네. 알코올, 에탄올 중독이잖아요. 네. 에탄올 막 소독을 하니까 그럼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에탄올 하는 것도 예를 들어 바꾼다 그러면은